그 대통령 부인이 세상 물정이 밝은 분이잖아요. 네.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대선을 의식한다는 얘기입니까? 과거 의원회장 했던 변호사도 뭐 그런 발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국정 운영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봤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 의원이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어떻습니까, 리얼미터? 네, 리얼미터는 지난주 27%로 최저치를 찍었다가 이제 이번 주말 거치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 30.3%를 기록했고요. 정당은 어때요?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소폭 0.4%포인트 낮아진 거니까 횡보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39.2%.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이번 주에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소폭 반등해서 35.2%, 4%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연휴 직후에는 보수 표집이 좀 잘 됩니다. 희한하게도. 진보 표집이 좀 덜 돼요. 네. 반복적으로 그렇게 확인되어 왔는데 그런 영향인지 아닌지는 리얼미터 거는 이제 데이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여론조사 꽃조사에서는 그 역대 전화면접조사 캐티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23.1로 나왔는데 역대 최저입니다. 저희 조사로는 전화 면접으로는 최저치를 찍었어요. 23점. 부정평가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75.2. 예. 75. 예. 이거 탄핵 지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지수에 이게. 네. 근데 저희 기수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부정 최대 지지율 최소치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보수층만을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요. 긍정평가 보수층에서 42.6, 부정평가 56.3으로 보수층도 등을 돌렸다. 대통령이. 저희 조사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또 구라미터 소리 듣겠는데? 네, 이번 주 구라미터입니다. 저하고 거의 구라미터 소리를 같이 들을 때도 있고 따로 들을 때도 있는데. 꽃도 27.3%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ARS는 전화 면접보다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높게 나오는 편인데 전화 면접은 23.1 최저치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말에 조사하는 게 진짜일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커져서 그 다음 주 가면 또 기대할 거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기대할 거고. 어쨌든 이번에 갤럽은 건너뛰었거든요. 다음 주 갤럽이 그러면 20%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많은 분들이 내려가면 일자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네. 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간 척도가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여론사 꽃보다도 더 낮은 그리고 그 나오고 갤럽은 S냐 노냐 2점 척도로 물어봅니다. 2점 척도에다가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척도가 유일하게 한 5% 가량 여론사 꽃보다도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서 탄핵 즈음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사실 한국갤럽 조사를 가장 또 많이 보게 되고 왜냐하면 최저치를 찍게 되니까. 그렇게 떨어질 때 최저치는 그 갤럽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조사 방식 때문에. 조사 방식 때문에. 선행 지표가 되긴 합니다. 자, 정당은 저희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 볼 거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지난 추석 비교해서 대통령의 평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번 조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나왔는데요. 그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해봤더니 지난 추석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51.9, 비슷하다. 지난 추석에도 나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빠졌다. 51.9, 좋아졌다는 건 6.1에 불과했는데요.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전화면접 조사를 지난 추석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때는 그 전보다 나빠졌다는 게 41.5였으니까 이번에 51.9니까 여론이 더 악화된 느낌을 갖는 분들이 10.4%가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지하지 않았지만 더더욱 지지하지 않은 지지 안 하는 강도가 세진 거예요. 지난 가을 때보다 이번 가을에 더 나빠졌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10.4%포인트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게 2023년 작년 추석 때는 19.9였는데 이번에는 6.1에 불과했으니까 13.8%가 빠진 겁니다. 지지층이 엄청 얇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더라도 나빠졌다는 응답이 7.5에서 21.6으로 14.1%포인트가 높아졌고요. 좋아졌다는 것은 작년 추석 때는 52.3에 달했는데 이번엔 19.3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좋다. 연속 세 가지를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마포대교 순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치 행위로 보일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가 66, 67, 67 정도 됩니다.
이건 더 나와야 하는데 적절한 행보라는 의견이 23%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 지지층하고 네. 딱 맞물려요. 그렇죠. 예. 딱 거기, 대통령이 예. 지금 23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 23. 대통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이거 통칭으로 보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부적절하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5% 가량 그렇죠. 예, 하면 안 된다고 부정 생각해요. 평가를 했는데 이게 뭐 신지호 부총장이라든지 뭐 김용태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 평가를 이제 한동훈 대표 측근들로 알려지거나 아니면 비윤 의원으로 알려진 분들이 지금 뭐 당원들도 자중 요청한다는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한 5, 6%가량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의 문이 여기서 열리나 이런 우려를 보수에서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 다음은 보다 직접적인 건데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나왔는데 전주 선모씨가 유죄 선고받았는데 김건희 씨를 검찰이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가 70%가 와요. 네, 그렇습니다. 기소해야 된다. 네.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화면접 조사에서 16.8에 불과했습니다. 16.8%. 예. ARS에서는 23.5%.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34.3 전화면접 조사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소 의견은 70%예요. 예. 지난주에 있었던 주가 조작 2심 선고에서 피고인 전원이 유죄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뭐 15%에서 25% 사이는 무혐의 처분해야 된다는 핵심 지지층 여전히 남아 있는 것 대통령 같습니다. 핵심 지지층만 남는 거예요. 네. 네. 아까 마포 대교 순찰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는 23% 정도가 적절한 행보다 이렇게 응답을 한 반면에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기소 여부에 대해서 16.8 정도만이 무혐의 처분 낮아요. 더 낮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요거 아직은 사람들이 디테일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질문을 이 다른 사전 정보 없이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했을 것이다가 60% 정도 나옵니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면 17%가 나와요. 이건 당분간은 추이 조사를 계속 해야지 그렇죠. 않을까. 이 잘 모르는 부분들은 실제로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네. 정보가 아직 부족해서 잘 이번 모르겠네요. 주말 또 이번 주에 계속 또 이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모름이 좀 줄어들고 부정평가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보입니다. 높죠. 네. 예. 마지막으로 여기 제일 높게 나왔는데 예. 대통령 국정 결정에 김건희 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사실. 예. 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는 게 75%. 이건 뭐 예상됐던 수치예요. 네. 근데 저희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네. 근데 거의 40%가 전화면접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고 ARS에서는 56.4%가 네.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잘못한다가 리얼미터에서 56.3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예. 56.4%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전화면접 조사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48.6,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7.2로 거의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제 어제 체코에서 이제 귀국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전에는 직접 악수까지 했었는데 이제 당 대표 혹은 뭐 이제 공항에 이제 마중 나온 분들 근데 어제는 악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포대교 그 순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게 어떤 행보의 첫 출발이라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잠수를 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공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 중에 그 행보는 유난히 달랐거든요. 그렇죠. 순찰, 순시, 지시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대통령한테 보는 그렇죠. 대통령 모습이었잖아요. 행보죠. 그동안에. 근데 네. 그걸 보면서 측근들이 정치하라고 지금 네. 그런 조언을 하고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나? 그런데- 정의 성격을 보면은 단순히 대통령 부인이 하는 행보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보 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신조 부총장 표현대로 어리둥절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실제 당 안팎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네. 정치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 행보로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주민들 이웃들을 이제 심기는 찾는 안 방향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왔는데 체코 언론에서 별로 안 좋게 저는 쓰기도 이 했고.
그 대통령 부인이 세상 물정이 밝은 분이잖아요. 네. 지금 이 여론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행보를 하잖아요. 네.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환멸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로 해석하기에는 이제는 그 단계로 해석이 안 된다. 뭐 다음 대선을 의식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욕심을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진지는 모르겠는데 정치를 하실 것 같다. 뭐 그런 의혹이 생길 만큼 기존의 프로토콜하고는 다른 연구 완전히 다르죠. 때문에 네. 이거는 네, 초반만 하더라도 네. 화면에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렇죠. 센터에 쓰고 싶어한다. 인정 욕구 뭐 어떤 이렇게 그런 해석을 했죠. 종류였다면 네. 지금은 아니에요. 음. 지금은 정치를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거 후원회장 했던 변호사도 뭐 그런 발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이제 별개로 하더라도 본인 혹은 그 주변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분들이 본인이 계시는 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음.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봤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 의원이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